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그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는데 오늘 해야 할 주제들이 좀 많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주말에 가장 주목했던 주제인데 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겁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투자 규모가 4천조 원대죠. 네. 4천조 원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직접 유튜브에 나와서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산업화라고 평가를 했는데, 자, 과거에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산업화였다면 이번에는 선도하는 차원이다. 그러니까 선진국을 오히려 선도하는 차원이고 지역 불균형을 넘어서 기업 투자의 온기가 균형적으로 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산업화라는 표현을 청와대에서 직접 발신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많이 했던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이른바 정보고속도로를 깐다라고 할 때 산업화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로 간다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네.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정보화 시대라는 말이 뭔지 잘 몰랐지만 30년 전인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이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물론 여러 측면에서의 비판적 시각과 공격도 가능합니다만, 이 산업의 어쨌든 핵심적인 명분을만 놓고 보면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오랫동안 대립해왔고 그 결과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정당 체제를 포함해서 사회에 골강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골강 구조를 넘어서서 예를 들면 민주화 세력으로 대변되는 정당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업화와 관련돼서 한 패러다임을 넘기겠다라는 제안인 거고, 이걸 이제 뭐 제2산업화라고 부르던 뭐라고 부르던 그 용어를 사용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용어를 사용한 의미도 저는 그 산업화 세력으로 대변되는 어떤 이제 흐름, 정당, 그룹, 세력 이런 것들에게 이제 그 명분을 우리가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중도 실용주, 그러니까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을 구조적 다수를 얘기했죠.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구조적 다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중도 실용주의로 구조적 다수가 돼? 왜냐하면 인구 구성비가 안 변하는데, 지역이 안 변하는데, 뭐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구조적으로 다수가 돼? 다 연합해야 이기는 거지. 이게 이제 지금까지 패러다임이었잖아요. 근데 이 구조적 다수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호남을 산업지로 바꿔요. 그럼 호남의 인구비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구미를 바꿔요. 다시 한번. 그러면 구미의 인구비가 달라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젊은 층이 유입되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거를 보여주는 지역이 어디냐면 파주랑 천안아산 같은 데요. 파주가 접경 지역이고 계속 국민의힘이 그냥 쉽게 이기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의 신진 정치인들이 다 파주를 가고 싶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런 변화가 있네요. LCD 공장 들어가고 아파트를 짓고 인구 구성비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에 있는 도시 중에서 진보적 의제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선호도로 따지면 파주 굉장히 높을 거예요. 천안 아산도 이번에 아산에도 재선거가 있었지만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게 압도적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조적 다수예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 지역을 그렇게 바꾸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무시무시하고 서늘한 얘기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조적 다수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하네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지금까지 이제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선거를 임해왔던 어떤 방법, 뭐 이거에서의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는 이런 얘기였고, 이제 당연히 그거를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구조적 다수로 가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거가 맞물려 있는 게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그런 기획, 그리고 그 기획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얘기라고 봅니다. 야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허황된 불꽃놀이다, 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하강 사이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불황과 호황을 이렇게 오가죠. 이런 사이클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이 중요하다, 산단부지 협의 취득 강제 수용을 동시에 한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강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네, 예.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흐름을 타고 이렇게 있었던 것은 맞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때 반도체 호황이었다. 근데 그거는 집에만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디어를 많이 보고 네. 그 전자기기 사는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매출이 늘어나고 수요가 느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호황이었다가 다시 코로나 종식되고 흐름이 좀 바뀌니까 그 수요가 떨어지더라. 전자기기를 덜 사더라. 그럼 내려가고 뭐 그런 거였다면 예. 지금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도체 호황은 개인이 수요를 가지는 게 아니라 회사들이 사잖아요. 예. AI 때문에. 피지컬 AI. 아 그렇군요. 차이가 있네요. 그 네.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구조적인 호황은 과거의 그 흐름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그 반도체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독점적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지금 이 회사들이 다른 후발주자들이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지위까지 획득을 했기 때문에 조금 과장돼서 말하자면 거의 뭐 유전이 터진 거나 다름이 없다. 다른 나라에서 따라온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 수요가 폭발할 때 만약에 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생산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면은 후발주자 지금은 어렵지만 수요에 못 따라가는 공급 현상이 생긴다면은 후발주자를 키워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 그래서 선점 효과를 확실히 노려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아 그리고 재밌는 말, 흥미로운 말, 재밌는 말, 의미 있는 말 모두 동시에 가능한 것 같은데요. 속보가 또 이렇게도 떴네요. 메가 프로젝트 불가능하다. 협조 못해도 방해는 안 했으면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 호남이어서 불가능하다는 건지 아니면 국내에서 어디에 하든지 다 불가능하다는 의미인지 반도체 시장이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그렇게 몇 천조를 투자를 해도 수익을 못 낼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고용도 창출이 안 될 거고 국내 경제에 도움도 안 될 거고 그래서 그 산업 섹터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얘기하지 말고 이게 되도록 메가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생산적 비판을 하라. 그러면 이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정치적 구호로서 그냥 허접하게 공격만 하는 걸 거면 이거는 국가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여야 가릴 거 없이 달려가야 되는 문제인데. 예. 오랜만에 맞춤형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요즘도 대구에 지금 주말에도 이렇게 좀 며칠씩 가 계시고 이렇게 되나요? 있죠. 예. 예.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에서 대구만 제외된 게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뽑지 않은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것 또한 대구 사람들 지역주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되게 못된 노인 아니에요? 요즘 대구 분위기 어떻습니까? 근데 어른들 의외로 있잖아요. 네.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너는 좌파니까 주변에 다 좌파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만나기 어렵습니다. 대구에서 좌파를 만나기는 매우 어렵고 젊은 이렇게 나이가 드시나 뭐 이런 거죠. 네. 제 주변에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직까지도 많은데 그분들이 아주 냉소적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현상에 대해서 싸늘해요. 그럼 뭐 대통령이 민주당 사람인데 국민의힘 도와주나? 아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대구시장 투표 여러분 뭐 원사이드하게 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20대, 30대, 40대는 김부겸 시장이 후보가 이겼다니까요. 그분들은 변화를 바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시장이 민주당 쪽 사람이 돼야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투표한 거예요. 진보로 바뀐 게 아니고. 근데 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오는 거지 뭐.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홍준표 전 시장은 참 고약한 메시지를 잘 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허황되다라는 비판 지금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숫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숫자가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되느냐.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 이제 그 뉴스 브리핑에서는 우리 다 부자 되는 거냐 이런 농담도 했었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우리 다 부자 되겠죠. 다 부자 될 거예요. 부자 되나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아까 뭐 유전이 털었다는 표현 썼지만 국부펀드처럼 되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이 막대한 수익을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엔 다 나눠주겠지. 돌려줘야지. 그런데요. 농담으로 그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의 인식이 아까 말했던 지역주의에 멈춰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이클을 얘기하는데 오해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해했던 뭐 저만 무식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디램 사이클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램은 사이클이 있죠. 왜냐하면 한번 예를 들면 디램을 왕창 공급을 하면 그거 매번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탄다고요. 근데 지금은 AI가 도래된 이후에 반도체 사이클이 크게 5개, 6개로 나눠요. 이 5개, 6개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거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지만 큰 틀에서 이게 필요한 거고 3가지가 지금
앞으로 30년 간다는 거 아닙니까? 뭐 예. 자동차 전력 뭐 이런 것들이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비인 거고 그래서 오픈 AI 대표가 한국에 칩 없이 이게 안 굴러간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이 5개 사이클 예를 들면 사이클 분화가 이루어졌고 이 5개 사이클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훨씬 더 말하자면 정책적이고 학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서 이런 논쟁을 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걸 하는데 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가 가야 되는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전인데.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예. 원전 없이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정부도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합의도 필요합니다. 네, 합의도 필요한 예. 거고 그 과정을 민주당이 말하자면 집권 여당으로서 조율하고 뭐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지금 과제인데 지금 이게 금액만 놓고 허황되다, 장밋빛이다, 어느 지역에 줬다, 안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물론 근데 그것도 구성 요소로서 반드시 필요한 대목입니다만 예. 훨씬 더 말하자면 좀 방향을 잡는 논의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급하게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겠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성 변호사님도 이후 일정이 좀 있으시죠? 네네네. 예, 이후 일정이 있죠. 장남환 요의도 가셔서 요즘 예. 개인적인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대박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뭐 대박까지는 아니고요. 예. 좀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탈모는 젊은이들의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예. 여론들이 커서 네. 왜 그게 생존 문제야? 죽고 사는 문제 뭐 탈모되면 죽냐? 예. 그럼 왜 우리 의료보험 해주는 거야? 내가 낸 소중한 의료보험 그런 의견 맞습니다. 왜 그래? 예, 예. 근데 제가 방송하고 나서 여론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왜 생존의 문제인지, 나 그 예. 방송 너무 충격적이어서 2번은 못 보겠더라고요. 왜 그게 심각한 문제인지. 예. 한번 모르고 봤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 모르고 보셨어요? 예. 네. 그, 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예.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해줘야 또 대박 난다고요. 그렇죠. 동영상이. 조금 있다 또 장만 요의도 가신다고 해서 급하게 주제를 옮겨 보겠는데 뭐냐면요.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네. 광주제일고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다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바로잡을 그러니까 잘못한 어떤 행위를 바로잡을 기회다라고 이제 스스로들 이야기한다는 건데요. 오늘 오후에 간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학생 선수들하고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직접 사과를 할 예정이고 뭐 사과 후에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하고 민주화 관련된 교육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 우리가 이제 김한 기자하고 이야기 나누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이 참전해서 이 사태를 왜곡시키고 오염시킨 것에 비해서 네. 저는 이후 처리 과정들은 굉장히 좀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징계가 결정되는 방식이 여론에 막 뒷배를 받아갖고 위에서 탑다운으로 징계가 팍 떨어지고 누구를 강하게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이거 한번 정리했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연맹이 어쨌든 자율적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논의를 해서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이 징계에 대해서 여러 갑론을박들이 있습니다. 뭐 과하냐 아니냐 뭐 등등등. 그러고 나서 저는 어쨌든 이 학생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촉법이냐 이런 논쟁이 아니라 교육적 방식의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오늘 이제 배재고가 어쨌든 자율적 결정을 통해서 가서 직접 사과를 하고 5.18 모욕을 참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겠다라는 물론 그 과정에서 그걸 조율하고 계속적으로 과정을 만들어간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하고 광주일고가 그거를 기꺼이 이 학생들의 반성과 그거를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광주일고 감독은 이 학생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혐오 공격이라든지 혐오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집단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격을 가했을 때 그 가해자들이 이렇게 그 가해자들이 속해 있는 기구의 자율적 결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음 선이 그어지고 네. 그 선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여하는 행동을 벌이는 예를 저도 사회부 기자를 꽤 오래 했습니다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 일들이. 그렇죠. 그런 흐름을 지금 만들어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제들을 받아 안았습니다만 우리 10대 아이들의 이제 말하자면 그런 밈으로 소비되는 어떤 극우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생겼습니다만 이후에 처리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일부 이제 말하자면 깃발만 들고 참전한 어른들에 비해서는 훨씬 성숙한 처리 과정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인들이 참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비판을 하고요. 강소영 변호사님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강소영 변호사님한테는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총리급이에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인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병태 부위원장이죠. 이 5.18이 성역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에서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엄중히 경고했는데도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불쾌한 언어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은 규제와 징계라는 법적 칼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도 배워야 하지만 타인의 말에 맞지 않는 심지도 키워야 한다. 사실 이게 혐오 발언하고 표현의 자유하고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이병태 부위원장이라는 이분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듣고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 그 주장 자체가 법리적으로 다 틀렸고 예. 헌법의 기본적인 그 틀을 다 깨는 말씀이셔가지고 다 틀렸어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죠. 우리 헌법이 이제 제 37조 2항에서 모든 기본권은 공공복리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법률로서 예. 국민들이 만든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근데 이 문제는 더 나아가서 대한 소프트볼 야구협회라는 사단 법인에서 한 징계예요. 예. 국가가 한 징계나 처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럼 거긴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율이에요. 그들이 징계할 권리도 헌법상 기본법안에 포섭되는 거예요. 자유와 자유가 충돌하는 거예요. 단체의 자유도 있고요. 선수들의 자유도 있는 거예요. 혐오 발언할 자유. 근데 그게 이 헌법이 보장한다 하더라도 모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일종의 형량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이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자유라고 해서 다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네. 사람의 자유가 제한되니까. 네. 표현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먹는 거야 자유지만은 그걸 표현하면 듣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항상 적정한 수준에서 제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그것은 처벌이 되어야 하는 수준도 그렇죠.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건 스포츠맨십의 문제예요. 그렇죠. 정치의 예.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야구 선수들이 더가웃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는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거고 경기를 방해하는 거예요. 관중들도 손해를 끼치게 하는 거고요. 우리 프로야구에서 삼성 라이온즈하고 기아 타이거즈가 경기하는데 삼성 선수들이 더가웃에서 이런 말 해봤다고 해봐요. 선수들 전부 은퇴해야 돼요. 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당연히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거꾸로요. 제가 이런 말씀, 저는 대구 사람이니까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대구의 사람들을 비하할 때 과거에 대구 지하철 참사를 빗대 가지고 통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그 정말 너무나 끔찍한 말씀을 하거든요. 인터넷에서도 널리 퍼졌고. 예, 그렇죠. 일베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야구장에서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치려고 하는데 통 어쩌고 하면서 했다고 생각해 봐요. 다 은퇴해야 돼요. 그렇죠. 스포츠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야구장 안에서의 행위라는 것을 갖다 특수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빼버리고 뭐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허용해 줘야 된다. 그런 단순 논리로 접근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렇죠? 여기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을 갖다가 그 제재를 할 때에도 교화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제재는 교화가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징계는 내려졌지만 그게 확정이 아니고 저렇게 달라진 모습 보이고 광주 와갖고 역사 교육도 받고 사과도 하고 그런 모습 보이면 이의 신청이나 이런 절차에서 깎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깎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협회에서. 이걸 뭐 대통령은 응답하라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다. 자율과 자율이 부딪힐 때는 그들이 건전한 토론과 비판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게 정치의 영역인 거지 이걸 갖다가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민주당에 손해를 한번 끼쳐보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텐션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가 보겠는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등장한 거가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진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배재구 학생들과 함께합니다라는 화환을 보냈어요. 이게 함께 한다는 게 뭐 무슨 어떻게 말이에요?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혐오 표현이나 혐오 발언을 할 때 지금 전 이병태 위원장도 굉장히 사회적 공감이 떨어지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했었던 거가 논란이 됐었는데 예. 지금 이 차원에서도 엄중 경고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판단의 영역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이 참전한 건 누가 보더라도 뭐 예를 들면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에서 이거가 민주당이 과도하게 사회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말을 얻는 건데 근데 이게 실제로 수신 효과는 어떻게 나는 거냐면 발신 효과는 이런 발언해도 누가 편들어주네 이렇게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의미죠. 이게 완전히 신세계에서 나오는 이러면 나가리라고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정치인들이 나가리판을 만드는지를 결국 그게 토대가 돼서 이 아이들이 갑자기 10대 아이들이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성세대나 어른들이나 교육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알고리즘 안에서 이런 것들이 둥둥둥둥 떠다닌다고요. 그리고 이게 재밌다라고 재미로 받아들여지고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 거냐, 아니면 기성세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디바이스든 미디어든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 이런 논의 지금 수년째 비어 있다고요. 비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목적이나 목표만 있고 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채워지지 않은 거죠.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최소한 정치권들이 이제라도 그런 논의라도 시작하자. 그러면 모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아이들, 3-4살이 되면 알고리즘에 노출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만들 거냐, 사회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치권의 롤인 거지. 여기에 참전해서 판을 나가리로 만드는 거는, 아까도 뭐 강 변호사도 얘기하고 왔습니다만, 저는 혐오 표현이나 혐오 관련된 차별 관련된 얘기에서 자율적 규제를 해낼 수 있는 사회적 역량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이걸 차별금지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그 법도 그 사회가 만들어내는 제도인데 우리가 여전히 그걸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도 그 공동체가, 그 자율적 기구들이 이건 안 되는 건데 이건 선이 여기야, 이거를 그어주는 합의를 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무슨 지금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00분 넘게 계속 들어와 주셨는데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1,000분이 넘는 좋아요 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는 좀 컨디션이 좋아 보여. 확실히 운동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